어떤 아이템은 처음 5번까지는 아예 당첨이 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템이 조작된 기간 동안 팔렸던 매출이 무려 5,600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게임정보 채널 주식백과의 김성호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때 한국게임 산업 규모 3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22조 원이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게임 소비자 권리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확률 조작 사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사상 최고 과징금이 게임업계에서 터졌습니다. 1.8%로 고지됐었던 유료 아이템의 당첨 확률이 실제로는 1.0%였습니다. 비유하자면은 10,000원짜리 중국산 김치가 18,000원짜리 국산 김치로 둔갑되어져서 팔리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아이템은 처음 5번까지는 아예 당첨이 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소비자 기만인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택 문제에 고작 아이템, 게임 아이템을 비유할 수 있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템이 조작된 기간 동안 팔렸던 매출이 무려 5,600억입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고요. 이 함유량 표기라든가 아니면 원산지 표기만큼이나 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업 기밀이라든가 아니면 자율 규제라는 미명하에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소비자 피해 문제가 있습니다. 과징금 맞아봤자 그거 국고로 귀속되는 돈이거든요. 정작 피해를 보신 게임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배상받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게임 전문 변호사도 나온 시절입니다만 집단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만 너무 어려운 길이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행정적으로도 피해자 구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3월부터 드디어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지요. 거기에 확률 고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무주공산이던 확률형 아이템의 첫 번째 법적 울타리가 쳐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게이머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그물코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기에는 법의 속도는 너무나 버겁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관심과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개정된 게임 산업법이 게이머의 피부에 좀 더 체감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게임사 먹튀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게임사들도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퇴장 방식이 문제지요. 저희가 전자제품 사소한 거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의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데 게임 이용자들한테는 전혀 그런 최소한의 보장이 없습니다. 오픈 초기에 큰 과금을 유도해 놓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평생 회원권인 것처럼 팔아놓고 불시에 폐업하는 헬스장이나 골프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어떤 해외 게임사는 수많은 먹튀 논란이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파산 신청을 해놓고 그 이후에도 새 게임을 런칭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 중국의 문화 공정 대단히 심각하지요. 태권도, 한복, 김치 다 자기네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국 게임사가 한복 아이템을 팔아놓고 그게 중국 옷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한국 게이머들은 항의했겠죠. 하지만 수정과 사과는커녕 공지글로 저희 같은 나라에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던 그런 중국 게임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소비자들의 돈과 노력과 시간들이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종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작은 게임사, 특히 해외 작은 게임사일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내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행사를 통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데요. 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먹튀 게임사들로부터 이 게이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행정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좀 게임계 어두운 이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게임사들도 그리고 게임 업계들도 나름 개선과 자정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를 그리고 게임사를 너무 나쁜 것으로 악으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이 채찍과 당근 그리고 규제와 지능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잘 이제 병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머들을 더 이상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한 명의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정보 채널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의 취미 여가 활동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이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게임 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이런 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집단적, 분산적 어떤 피해의 구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여기서 어떤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그 법 제도가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서 입증을 쉽게 하고, 또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그 법적으로 그냥 피해 규모를 좀 간주하고, 그리고 이 소송하는 절차를 아주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처벌하거나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정부는 이런 그 게임 산업 증진과 이런 그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